안녕하세요. 오늘은 랜드 연구소 워킹 페이퍼를 가지고 AI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AI가 그냥 뭐 도구만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전쟁의 승패 공식 자체를 뒤흔드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보고서는 네 가지 핵심적인 군사 경쟁 구도, 이걸 틀로 삼아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AI가 이제 인간지능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어요. 네네. 그랬을 때 네 가지 경쟁 구도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첫째가 양과 질, 그리고 둘째가 숨는 것과 찾는 것. 아, 은혜와 탐지. 그렇죠. 세 번째는 지휘 통제 방식, 중앙 집권적이냐 분산적이냐, 그리고 마지막이 사이버 공방전입니다. 흥미롭네요. 네, 그 가설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양 대 질. 여기서부터 벌써 좀 놀라운데요. 보통은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서는 양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좀 직관에 반하는 면이 있죠. 근데 AI 덕분에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쓸만한 수준의 자율 시스템 있잖아요. 네, 뭐 드론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드론 같은 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아주 비싸고 정교한 최첨단 플랫폼보다 오히려 그냥 압도적인 숫자의 가성비 좋은 로봇 부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단순히 수가 많아진다는 걸 넘어서요. AI가 이런 시스템들을 뭐랄까 소모품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모품이요? 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규모의 위험 감수,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쩌면 전쟁의 경제적인 문턱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정말 전쟁의 경제학 자체가 바뀌는 느낌인데요. 보고서에서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드나요? 네, 그 2차 대전 때 Me-262 Z 전투기랑 P-51 머스탱 프로펠러 전투기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양쪽 우위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숨고 찾는 문제, 은폐 대 탐지로 넘어가 보죠. AI 센서 기술이 엄청 발전하면 전장이 그냥 완전히 투명해져서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보고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해요. 그래요? 네, 물론 AI가 센서 융합이나 자율 탐지 기술 같은 걸로 찾는 능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AI는 숨는 기술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숨는 기술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수천, 수만 개의 가짜 신호나 허위 영상, 조작된 통신 같은 걸 실시간으로 막 만들어내고 조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적의 센서뿐만 아니라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전장의 안개기계, fog of war machines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와, 전장의 안개 기계. 진짜 영화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그러니까 탐지 측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계속 쫓고 속이는 경쟁 구도가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우위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요. 이게 오히려 이동식 핵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들을 찾아내기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렇죠? 하도 가짜 정보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핵 안정성에는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와, 정말 예상 밖의 결과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지휘 통제 C2 방식으로 가보죠. AI 시대가 되면 모든 정보가 중앙으로 모이고 거기서 다 통제하는 그런 하이브 마인드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보고서는 좀 다르게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중앙에서는 큰 방향, 그러니까 목표만 제시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 그 임무용 지휘, 미션 커맨드라고 하죠. 네, 임무용 지휘요. 네, 그 방식이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왜 그렇죠? AI가 있으면 중앙에서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AI가 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른 결정이 아니라 적시에 적재적소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아, 그렇죠. 정보의 질과 타이밍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AI는 이런 임무용 지휘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지휘관의 판단과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신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AI가 만능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이버전 분야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어요. 보통 AI는 공격자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좀 다르게 본다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가 오히려 방어 측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이점을 줄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웁니다. 방어요? 왜죠? 공격 AI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물론 공격 AI도 발전하겠죠. 그런데 방어 측면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패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사람 손으로 하니까 느리고 구멍도 많잖아요. 근데 AI는 이걸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방어의 가장 큰 약점인 대응 속도와 규모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자동 방어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처음부터 보안성이 훨씬 높은 코드를 짜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공격자도 AI로 이득을 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인 균형추는 방어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네트워크 전체의 복원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들어보니까 AI가 단순히 전쟁 기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략이나 경제학 뭐 이런 근본적인 부분까지 다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미래 전쟁에서는 양적 우위 그리고 속임수, 즉 기만 전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군대는 지금부터라도 병력 구조나 작전 개념, 심지어 방위산업 기반까지 모든 걸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 무기체계 AI 기능 몇 개 추가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도 지금 당장 양적 능력, 그러니까 드론 같은 무인 시스템 대량 확보하고 또 기만 능력 키우는 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 그러니까 소수 정의의 최첨단 무기 이런 것만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랜드 보고서 분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이 보고서에서 예측하는 수준의 어떤 광범위한 감시 능력과 또 원격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면요. 미래의 국제 분쟁은 과연 전통적인 방식의 물리적 영토 점령 이런 형태를 계속 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국경을 넘나드는 뭐랄까 가상 점령 상태라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AI 기반의 압박과 강요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되진 않을까요? 네, 정말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